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피부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나타나는 자반증은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인에서도 자반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논문 하나를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자반증의 관리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류마티스 내과 교실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HS 자반증으로 진단받은 15세 이상의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증상을 조사한 논문입니다. 70명 중 남성이 32명, 여성이 38명으로 남녀 성비는 1대 1.2였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75세까지 연령은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서 40세 미만이 50명으로 71.4%를 차지하였습니다. 총 70명의 환자 중 69명의 환자에서 자반증이 다리에 침범된 소견을 보였는데요. 자반증은 주로 하체에 발생하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반증이 하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 17명은 팔에서 발생했고 6명은 몸통에서도 증상이 나타났으며 얼굴까지 침범된 환자도 1명이 있었습니다. 자반증은 피부에 관찰될 수 있는 울긋불긋한 자반과 점상 출혈 외에도 관절 증상, 위장관 증상, 신장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 증상을 동반한 환자가 3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 증상을 동반한 환자가 11명으로 주로 하지 관절 증상을 동반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관절 증상을 동반한 환자가 4명, 어깨 관절 증상을 동반한 환자도 1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관절염으로 확인된 환자는 모두 16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반증이 있는 상태에서 관절 통증이 발생한다면 자반증으로 인해 관절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반증과 관절염을 함께 치료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위장관 증상의 경우에는 총 28명에서 복통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증상을 동반한 환자들 중 11명에서는 위장관 출혈이 동반되었으며 흑색변 6명, 혈변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명은 상부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출혈성 위염, 밀환성 십이지장염, 밀환성 위염 증상을 보였고 1명에서는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5명은 하부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궤양은 없었고 장 점막의 염증성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4명은 복부 전선화 단층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3명에게서 장벽의 부종과 염증성 변화가 보였고 나머지 1명에서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피부에 자반증 증상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복통, 흑색변, 혈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위염이나 궤양, 장 점막의 염증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장 콩팥 손상입니다. 소변 검사에서 만약 혈뇨나 단백뇨를 보이게 된다면 신장 조직이 침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70명의 환자 중 총 34명에서 혈뇨 또는 단백뇨가 관찰되었습니다. 총 25명의 환자에서 혈뇨가 관찰되었는데요. 육안으로 혈뇨가 확인된 환자는 5명이었으며 나머지 20명은 현미경상으로 혈뇨를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소변색이 빨갛지 않다고 해서 혈뇨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반증 증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소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백뇨를 보인 32명 중 25명은 신증후군의 진단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7명은 신증후군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를 보인 환자의 경우 만성 신장질환 및 말기 심부전으로의 진행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자반증이 발생했다면 신장 침범이 발생하지는 않은지를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자반증은 한의학적으로도 잘 치료되는 질환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관리 방법인 만큼 집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반증의 관리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휴식입니다. 저는 보통 피부질환 환자분들께는 면역 개선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권해드리는데요. 자반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자반증이 발생하면 평소에 전혀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반증이 발생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달리기, 요가, 수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과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하체에 자반증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체가 받는 압력을 줄여주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는 바닥에 양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혹은 양옆으로 뻗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사무실에서는 발 받침대를 최대한 높은 것을 구해서 다리를 그 위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발 받침대가 의자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꿈치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꿈치가 같은 높이에 있어도 양반 다리는 좋지 않습니다. 다리는 앞으로든 옆으로든 방향에 상관없이 최대한 이완해서 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양반 다리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반증이 있을 때는 샤워도 물 샤워만으로 간단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오래 하거나 타월 등을 사용하면 자반증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피부 질환에 추천드리는 반신욕 역시 자반증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반증 증상이 완전히 회복기에 들어간 이후에야 비로소 반신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반증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